네, 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지난 10월 23일 네,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 기림비 세워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동포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시민참여센터에서 관계자분들 나오셔갖고 같이 이제 기림비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는 기림비를 세운 주역이십니다. 7년이 되셨는데 어떠신지요? 기림비를 세운 주역. 네, 주역이십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팰리세이드 파크의 기림비는 네네. 그 이전에 2007년 위안부 연방의회 결의안은 누가 뭐 했다, 누가 주역이다 이런 게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은요 홀로코스트라는 과제를 놓고 홀로코스트라는 이런 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역사의 고발이죠. 그러니까 알려야 되겠다라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일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 가지고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고군분투, 너무 악전고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희생되고 했던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이름을 안 내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했다라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야만 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을 할 땐 누가 시작하고 누가 험하게 이거를 시작을 해서 한 거 이런 건 있지만은 이런 일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강조하고 이런 거는 좀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위안부 이슈는 철저하게 홀로코스트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인류 전체의 과제라는 것만 놓고서 정말 조용히 어려워도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기 때문에 그 홀로코스트에서 배우자. 그렇기 때문에 2010년 10월 23일 미 동부 지역에 한인이 살고 있는 밀집도가 가장 높은 이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 옆에 여러분 2010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7주년 됐죠. 우리 뉴저지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래도 이 수준이 높나 하면요. 지금까지 매년 10월 23일 날 이걸 놓친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에 일을 했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지금 나와서 그거에 사람은 그 이슈를 알았건 나중에 알았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건 걸 알건 모르건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나섰다라는 거는 그나마 너무 다행 아닙니까? 요즘에 와서 이 이슈가 너무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나도 나서고 이런 걸 보면서 지난 그 수요일은 시민참여센터에 이렇게 직원들 모여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얼마나 전혀 목표했던 거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정말 썰렁하고 무관심하고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3,000불 안 들었어요. 네. 그 모금하느라고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서로 이게 커지니까 야 그때 목표한 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하자 같은 게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우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예. 김동석 이사는 주역이다. 예. 이거 아니고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유, 그래도 예. 그래도 주역은 주역이시니까.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기림비를 세운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뭐 다 아시지만은 2007년도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슈는 이거는 위안부,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위안부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일본 정부가 아시아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왜 납치했냐면 군인들한테 성놀이개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할 때 그게
성노예지, 성놀이개로 노예로 잡혀간 거지 무슨 컴포워먼이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 빌려가지고 더 이상 컴포워먼 위안부 그런 거 안 쓰고 만일에 그러면은 소위 강제 위안부라고 하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얘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일본군 강제 위안부 이렇게 하는 게 내용은 맞습니다. 강제로 납치돼서 위안부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네네. 그 성노예 위안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네. 그 2007년도 그런 부분을 미국 정치권 중심이 일본한테 해결을 하라. 뭐를 이런 내용을 첫째 시인해라. 그다음에 사죄하고 배상해라. 세 번째는 그 이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일어나죠. 이 세 가지 통과시켰죠. 그리고서 우리가 시민참여센터가 생각할 때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있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를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구나. 계속 세상에 알리고 인권 문제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이 가해자가 살아계신 할머니들한테 사죄해야 하고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알게 되고 우리 직원 한 분이 이 해켄색에 그 버겐 카운티 법원 옆에 그런 리버티 아일랜드라는 그런 인권 교육의 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어요. 작은 게. 거기에는 홀로코스트 문제가 들어가 있고 아르메니안 학살 문제가 다 있고 흑인 노예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리시 대기근 그거 막 굶어 죽는 걸 그냥 방관해 버렸으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매년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저게 뭔가 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보다가 거기서 아이디어 냈죠. 아, 우리 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도 저렇게 한번 돌에 새겨가지고 저 옆에다 놓으면은 똑같은 인권 문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데니스 맥넌이라는 민주당 디렉터였어, 이그젝티브였습니다. 카운티장이. 그 카운티장을 찾아갔죠. 케이스에서. 그랬더니만 카운티장이 생각하다가 아 이게 뭐 간단치 않죠. 프리홀드 그저 의회 커미티도 통과하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아 그게 좋은 일인데 카운티에다 하지 말고 코리안이 많이 사는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라. 그러면서 우리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울까 말까 결정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때 시장이 로툰도 시장이었어요. 로툰도 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로툰도 시장을 소개해서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니까 그냥 시장이 덥석하자 그래가지고 갖다 똥 세워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 법안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린비나 소녀상을 세울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설치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공공부지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세워야만 시의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누가 와서 해코지 못하는 네네. 거죠. 홀로코스트는 꼭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어디서 다른 방식을 안 가졌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스라엘에서 돈 갖고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세우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어떤 비석 비슷한 모양으로다가 갖고 와서 여기다 소녀상 세운 것도 아니고 미국의 유태인들은 살살하고 미국의 주류 백인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서 백인들이 나서서 설치 법안을 만들어서 미국 시민의 힘으로 공공부지에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뭐 해코지를 못하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정부에서는 책임 있게 지켜야 되잖아요. 시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펠팍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9년 말서부터 이제 국리를 했죠. 그래서 2010년 들어오면서 요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우는 목표를 위해서 버겐 카운티에 있는 매년 여름에 케이스에는 시민참여센터에는 고등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인턴 훈련을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이거를 교육시켜서 또 시간 내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그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 기린비를 세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인해 주세요.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모금도 하고 그래서 펠팍 시의회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한 2분씩 나눠가면서 시의회 의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죠. 네. 여러분 연방의회 결의안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의원들이 이것도 모릅니까? 공부 좀 하세요. 막 이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참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도 2명의 한인이 펠팍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2분의 펠팍 의원을 따로 만났었어요. 만나고 나서 할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니다. 한인 의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시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인 의원한테. 이게 저는 오히려 좋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비석을 한인 작가가 아니라 외국인이 하면 훨씬 더 좋다. 홀로코스트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 펠팍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티브 까발로라는 도서관 관리자 아이는 화가예요. 이 사람이 조각가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설치 법안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모금해가지고 여러분 2010년 10월 23일 그거를 저 돌덩어리에다가 그 돌은 버겐 카운티의 맥러니가 뻘쭘해지니까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화강암 하나 큰 걸 도네이션 해가지고서 거기다 새겼죠. 예. 그래서 거기는 뭐 한인 이런 이름 없어요. 이게 기억하자 펠팍 시민들 이름으로 펠팍의 카운슬 그 시의회 이름으로 세워진 거죠. 네. 그래서 세우고 나니까 세계 최초의 기린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팰리세이드 팍이라는 작은 동네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 팍 시민들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구나 이런 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계속 미디어, 팍스에서 와가지고 거의 그냥 그 리포터가 와가지고 생방송으로 몇 번 그 리포트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의 정치인이 왔다가 그 로튼도 시장한테 이거 치워줄 수 있겠니? 뭐 지원 좀 해주니까 로튼도 시장 너무 멋있게 시민들 뜻인데 왜 그러느냐? 얼른 우리한테 얘기해줘가지고서 폭로도 하고요. 예. 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팰리세이드 팍, 지금 도서관 옆에 이 기린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저지 인근, 뉴욕 인근의 한인 동포들께는 여러분 팰리세이드 팍 기린비 생각할 때는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식들한테 충분히 자신 있게 1세대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것도 했다라는 걸로 교육시켜도 되고 충분합니다. 이 이제 펠팍 기린비가 그 세워지게 된 경위 동기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펠팍의 그 기린비가 갖는 중요한 점은 어떤 거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팰리세이드 팍의 기린비는 앞으로 이런 소위 일본 강제 위안부에 관련한 이 영구적인 조형물이 뭐 소녀상이니 뭐니 조형물이 들어서는데 가장 모범이다. 지금 뭐 설명드렸던 거 어떤 모범이나 하면은 공공부지의 설치 법안을 만들어서 시민의 힘으로 세운다. 요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전에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위안부 활동을 해왔지만은 이 강제 위안부 활동을 해왔지만은 이 기린비가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입니다. 돌덩이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20여만 이상의 아시안 여성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당했다. 교육시켜라라는 에듀케이션 밸류라는 딱 선명하게 드러나게 딱 있고 그것도 어디입니까? 도서관 옆 아니에요. 애기 손목 잡고서 엄마가 이렇게 도서관 드나들다가 엄마 저거 뭐야 그러면 가서 보고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인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여성 인권의 문제를 거기 나타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펠팍 기린비에 빛나는 이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팰리세이드 팍 일본군 강제 성노예 위안부 기린비가 어느 정도 지금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뉴저지 일대 한인들은 이 기념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좀 알아야 됩니다. 돌덩이에 저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참혹하게 당한 거구나.
그래서 그게 거기 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이 알려는 노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요. 여기에 이 기린비를 세웠을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지배하에서 너무나 많은 걸 당한 경험이 있는 이 팰리세이드 파크에 사시는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한인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그런 생각에 야, 이게 너무 반가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뚝 서야 된다. 한국이 강해져야만 이제 이런 이제 침략을 안 받는다라는 이런 이제 그 생각에 태극기를 갖다 꽂는 거예요, 거기다. 이 태극기를 갖다 꽂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미국 시민사회 이슈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니까 태극기는 엉뚱하게 미국 시민사회에 그냥 한국이 들어온 것처럼 이게 좀 많이 알려진 다음엔 아, 저게 있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제 지금만 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동네 이 버겐 레코드지예요. 여기에 왜 한국 이슈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느냐. 막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일본은 자꾸 이거를 한국만의 이슈지, 그래 한국만 주장하는 거지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인정 안 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 분쟁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전 세계인들이 힘을 합치고 그 전에는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분에게 설득해서 결국에는 태극기를 안 꽂는 게 아니라 꽂으시려면 성조기도 같이 꽂읍시다. 그래서 성조기를 같이 꽂 한동안 여러분들 그 도서관 옆에 성조기도 같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미리 알으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펠팍에 있는 한인들이 기린비를 보면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 첫째는 역사적인 내용을 더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고 거기에 당한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처음에는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유 창피해서 말하지 마라. 너 죽을 때까지 숨기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이라는 걸 모이니까 그 동네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창피한 이런 이미 더러워진 사람들 와 있는데 우리 동네 오지 말라. 막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I Can Speak라는 영화 나와서 이제 히트 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가 점점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가려면은 이런 건 이렇게 케어해야 된다. 입장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킨 영화입니다. 예. 할머니들이 안고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할머니들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잘해 나가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효과를 가져야 되니까 이 펠파 기린비를 보고서 이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 우선 그런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정말 있었던 사실이니까 인권 문제로 전 세계에 홀로코스트처럼 탄탄하게 이렇게 시민사회화 시키려면은 지금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한인들만이 하는 걸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뉴스가 나가면 정말 불리합니다. 어느 지역의 한인회관에 소녀상이 세웠다라는 거가 뉴스에 막 나가면은 벌써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것 봐라 겨우 세워야 한인회관에 세우지. 이 벌티모어 인근에 있는 솔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이게 연방 결의안이라고 대학에다가 한국 교수가 어필해가지고 대학 그 공원에다가 안에 있는 공원에다가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어프로브 받아가지고 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국에서 할머니까지 오셨어요. 근데 공항에 딱 오신 그 시간에 학교에서 보류 허가할 수 없다 나온 거예요. 일본이 알고서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일본이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이게 아직까지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방전이구나. 그래서 노했어요. 아시겠지만은 우여곡절 겪었잖아요. 저 버지니아에서도 그러고 마이애미인가 어디에서도 그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옆에 부에나파크시라는 데는요. 한국에서 소녀상을 맞춰가지고 갖고 오고 다 자리도 봐놨는데 또 일본이 반대해서 미국서 한국과 일본의 공방전으로 가면 우리는요 99대 1 정도 힘밖에 안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일본의 힘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건들면은 스펀지에 물 스며든 것 같다 그래요. 안 보이는데 툭 건들면 일본이에요. 이게 얼로 갈 수 없죠. 이거를 돌파하려면 지혜롭게 해야죠. 지금 초창기에 조금 조용히 우리보다는 백인들이 나서게 그리고 한인회관이나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 세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어느 저 무덤 옆에 있는 공원에 세울 게 아니고,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어느 도시 이름을 거기에 세울 게 아니고, 한국에서 모금에다 세울 게 아니고, 팰리세이드 파크처럼 공공부지에 설치 법안을 만들어서 공공부지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그 시민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요렇게 해나가게끔 전략적으로 이제는 하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소녀상을 세우면, 여러분, 소녀상을 세우면요 한국에서 온 걸로 비춰집니다. 소녀상을 만든 작가를 한번 보자 하면은 그 작가분이요, 조각가 한국에 있습니다. 벌써 한 단계 더뎌지잖아요.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 있는 스티브 까발로라는 사람이 이거 세웠습니다. 그분 모시고 가고, 미국 시민사회 이슈구나. 미국의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지금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지혜를 모으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간다. 이게 펠파 기린비를 갖고 있는 뉴욕 동포사회 한인들이 좀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의미 있는 기린비가 그 팰리세이드 파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인지하시고, 이제 좀 지나다닐 때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랑스럽게 그렇게 그런 자긍심을 조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중에 노랫말이 아주 이쁘고 깨끗한 그런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면서요, 저 꽃잎이 너무 이쁘니까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랑하는 님이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나게끔 하는 노랫말이 이런 거죠. 꽃밭에서, 가수 정은이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봉주 선생이 작곡했고요, 이병현 씨가 주의하는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이 노래합니다.